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 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복무 기간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습니다.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 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기석 기자 먼저. 네, 저 서울신문의 박기석입니다. 네. 혹시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자진 사퇴 관련해서 언급은 없으셨는지 여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관련 언급은 없으셨는지 여쭙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대수복 회의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따로도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실의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사 검증 및 인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엄정한 검증과 함께 비서실장 주재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저서에 대해서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라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저서라던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확장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정한 기준과 인사 절차에 적합한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몇몇 인선을 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으로 저희는 그 태도를 취한 거고요. 적극 수용의 차원에서 혹여나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절차적인 완결성을 더 높여보겠다라고 해서 비서실장 주재의 그런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좀 더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듣겠습니다. 네, 연합뉴스TV 장보경 기자입니다. 그 허위 보고 관련한 대통령의 지적 사항이 오늘 모두 발언에서 공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혹시 경남 산청에서 산불 피해 관련한 보고 내용인지 여쭙니다. 네, 그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위 조작 보고가 아니라도 부정확한 보고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좀 포함될 수 있는데 사고나 재난, 재해가 일어난 것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사태의 파악과 그 파악을 통한 보고만큼은 정확하게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 그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아까 그 민생 사건 처리 늦어서 시민 불편 겪는 사안 없는지 살펴보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검찰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경찰이라고 검찰 검찰입니다. 네, 검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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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사위원회의 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운영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 공개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령 뭐 전 정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아예 모든 게 미공개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결정되어 있는 인사추천위원회 뭐 운영 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법하게 다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대출 같은 이자 마진에 기댄 금융기관 손쉬운 영업 행태를 이자놀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 투자 확대에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이긴 합니다만 국무회의 내용을 좀 유추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그때 새로 이제 통과된 대통령 영안 중에서 좀 더 그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만약에 그 5천만 원 한도에서 그 1억까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정도면 금융기관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예대마진 이런 부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금융 수요자의 서비스로 돌려줄 방안 그리고 좀 더 금융에 있어서 혜택을 늘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보호가 아닌 수요자 쪽에 대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좀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져서 시민 불편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언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지적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제 뭐 정부 국정과제가 검찰 개혁이기도 하니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을 계기로 해서 검찰 개혁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너무 멀리 가시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조금 있다가 아마 민정수석께서 또 발표하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적인 일종의 뭐 제가 다음 브리핑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자세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를 국민에게 주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에서 특히 너무 민생 관련된 범죄에 관한 수사들이 늦어져서 적체가 되어 있더라. 이를테면 예전엔 과거에 재판이 뭐 1년 정도, 2년 정도 끝났는데 이제는 뭐 기한 없이 길어진다라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민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밀려 있고 얼마나 적체되어 있는지 그걸 검토하고 보고하라라고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께서 귀국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혹시 대수보 회의에서도 대미 관세 협상이나 안보 협상 관련해서 언급이라든가 대통령께서 당부 말씀하신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대수보 회의 주제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관련돼서 뭐 경기 회복, 민생 회복 그리고 뭐 일테면 사회수석께서도 그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멈췄던 여러 가지 의료 복지 회복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수보, 대수보 국무회의 역시 당장 하루하루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회의는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제를 가지고 미리 준비한 발제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회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그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루비오 국무장관 만남 불발됐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또 구윤철 부총리님이 또 갑작스럽게 통상협의도 취소가 되는데 취소된 배경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미국으로부터 4천억 달러 투자 제시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 그 대통령님과 재계 총수들 만났을 때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보라는 거 제가 방금 배포한 자료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측이 거절했다 이 부분이 오보라는 거고요. 자세한 계기와 이유는 배포한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방송 되니까 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이제 안보실장께서 이제 미국의 관세부가 시한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셨고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무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베이커 국가안보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러트니 상무장관 그리고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와 협의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 상황이 미국 측이 거절했다는 말은 사실과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양국 간 신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협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자세하게 지금 위성락 실장님 명의로 브리핑을 낸 상황입니다. 오보 없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재계와의 만남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확인드리기 좀 어렵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의 만남 이후에 과거 시점으로 두 번 정도 만남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그리고 기업의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관 공동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 전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조선비지 이슬기 기자입니다. 대변인님, 고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배당소득 세제 개편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소득 증대 측면 말씀하셨는데 그 여당에서는 이제 그동안 부자 감세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따로 보고라던가 조금 더 구체적 내용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가령 지금 오전에 뭐 보도에도 있었지만 뭐 법인세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와 있지만 그거는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그리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서 지난 정부 동안 과도하게 부족해진 세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이주노동자 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엄단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련 조사와 법적 처벌도 염두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말씀 중에 국민 눈높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논란이 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과가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예외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또 올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 문제도 있지만 국격 훼손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내재적인 선진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진짜 품격을 가진 인격에 대한 침해만큼은 없어야 한다라는 강한 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그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겠다라는 말은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요. 그리고 덮어놓고 엄벌이 아니라 처벌할 부분이 있다면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제가 나중에 더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최지연입니다. 어제 브리핑 관련된 건데요. 어제 대변인께서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정부 출범 직후 문제됐던 별정직 공무원들 면직 처리는 완료됐는지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말 그대로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이고요. 아직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사검증 과정, 아까 말했던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과 임용,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 여기 기자로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검증 과정들이 내외부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절차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전 자연스러운, 아직 2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진용을 갖추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부분은 제가 행정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진짜 시간을 다 채우시려고 그러는군요. 네. 네, 머니투데이 영광입니다. 네. 고생 많으시고요. 네. 저는 짧게 아까 네. 법인세 관련해서 대변인께서 조세 정상화로 이해하면 네.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법인세 인상 기조는 맞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용어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입니다. 예. 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인데요. 그 인사위원회가 생기는 거면 사실상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인력이 더 늘어난다고 봐도 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최근 검찰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인력이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민정라인에서 그런 보고가 올라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검찰에서 민생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적체가 높아지고 적체율이 높아지면서 민생에 피해가 없느냐라는 거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좀 파악을 요구하신 거라서 오늘은 보고가 된 게 아니라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나름의 그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사에 있어서 발생한 어떤 국민적인 실망감이라고 한다면 이 절차적인 문제보다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알맞은 인물의 그 성격 자체에 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한다라고 하실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인력이라던가 이런 물리적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직은 그러니까 이걸 이 인사 검증 과정 자체를 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게 뭐 인적인 증가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사 검증을 위해서 지금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두 분만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예,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네. 그 인사 검증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 단계가 분리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분리돼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서 어떤 단위들이 각각에 참여하는지 알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7대 인사 원칙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 어떤 비슷한 원칙이 있는지 좀 가능하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모든 과정과 그 절차적인 보완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네, 대변인님, 저 MBN 표선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과정에서 좀 확실하게 다시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루비오 장관과 만나지 못한 관련 보도가 오보라고 하셨는데 만나지 못한 게 오보라는 건지 미국 측이 거절했다는 게 오보라는 건지 여쭙습니다. 네, 녹화된 영상 돌려보시면 알 텐데요. 미국 측이 거절이란 부분이 제가 오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루비오 만남 불발에서 미국 측이 거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격에 대해서도, 그리고 양쪽 간의 외교 간에 있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주고 신뢰에도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일부 보도 자체가 루비오 보좌관의 명예뿐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오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